전업주부라서 전업이 당연히 살림은 내가 도맡아서 하지만 육아는 당연히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혼해서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아이를 낳고 사는데 왜 신랑은 도와주는 것이 되고 여자들은 당연한 것이 된 걸까요? 나는 정관 수술을 했으니 너희랑 성관계를 해도 임신이 안 된다. 괜찮다. 라고 말하며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았던 교사를 교감에게 고발했더니 생활 규제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반에 차례로 들어와 부모님께 말하지 말라며 입단속을 시켰던 일이 생각납니다. 전혀 아닙니다. 일단 남녀 임금 격차, 정치인 수, 국회의원 수만 해도 지금 17%밖에 안 되거든요. 기업체 고위 간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여성이 거의 없어요. 아니요, 남자랑 여자랑 실제로 받는 임금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다르고 남자는 이런 일을 해야 돼, 여자는 이런 일을 해야 돼라는 인식 자체가 다르잖아요. 아직까지는 남녀가 평등한 사회는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유교 사회에서 남존여비 사상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어서 지금 역시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전혀 아니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미투 운동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그거는 어떤 권력, 힘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전 11시쯤에 내가 뭐 이쑤시개가 좀 필요해서 식당에 이쑤시개 좀 빌릴 수 있느냐니까 들어오지 마라 하더라고. 아침부터 여자가 오면 재수 없다고 문 밖에 서 있으라 하고 이쑤시개를 갖다 주더라고. 남성 위주의 뭔가 대화 내용 주제나 문화나 분위기에 적응이 안 될 때나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내가 이제 그런 분위기에 어울리지 못하거나 분위기에 맞는 행동을 안 하면 넌 남자인데 왜 그러냐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급식실에 가면 항상 이렇게 남자 학생들한테는 밥을 많이 주는데 여자 학생들한테는 항상 밥을 적게 주더라고요. 조선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었죠. 남자들은 축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성은 죄가도 못하게 했어요. 그 조선시대 때부터 남성에게 허용적인 성이 허용적인 이런 사회로 내려오면서 이게 이제 맞물린 거죠, 같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색 같은 것도 남자들이 어울리는 색, 뭐 파란색, 뭐 검은색, 여자들은 빨간색, 분홍색 뭐 이런 색깔을 정해놓고 가지고 노는 것도 여자들은 인형, 남자는 로봇 이렇게 정해놓잖아요. 유치원 시절부터 역할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놀이 같은 걸 할 때도 여자들은 항상 이렇게 설거지하고 밥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되고 앉아 있을 때도 이렇게 엄마가 너는 여자애니까 이쁘게 앉아 있어야 돼 라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유교 문화가 기본적으로 좀 들어오면서 이제 남자는 바깥 일을 하고 여자는 뭐 안에서 일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때부터 이런 문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여동생은 뭐 빨간색이나 핑크색이나 노란색, 제 옷은 녹색이나 파란색이나 이런 것들 뭐 이런 걸 보면 부모님은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제2의 보면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이나 사회 주변에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결국은 아이를 키우는 우리들이 더 성차별적인 어떤 문화에서 빨리 벗어나야지만 밑에 세대들이 다 정상적으로 키워올 수 있고. 같은 이런 여성 단체에서 하는 교육을 받았고 이걸로 내가 모자란다 싶어가지고 계명대 가서 여성학을 석박사를 다 했어요. 성평등 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 받아본 적이 있어요. 뭐 학교에서 했었고 외부 강사를 모셔서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성평등 교육이 이제 일방적으로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의 입장으로 교육이 계속 돼요. 제가 들은 교육도 그랬고.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할 때 남성과 여성과 관계없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평등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전혀 저희 세대는 받지 않았어요. 언제 우리가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나요? 아까 제가 말씀하셨죠. 임금에서부터 100만 원 받으면 우리 65만 원밖에 못 받는데 더 이상 뭐가. 저는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만 잃어도 더 큰 걸 잃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의 역차별이라고 얘기되는 부분들은 평등으로 맞춰가는 과정이 아닐까. 아직까지 남성들이 역차별 당할 정도로 여성들이 많이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직도 여성들은 직장 내에서 월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아직도 많이 낮은 편이고 그런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역차별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받아왔던 지위가 현재의 남성보다도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저는 그 역차별을 뛰어넘는 더 커다란 여성에게 권리를 주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제도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봐요. 눈치를 좀 보셔도 돼요. 그동안 그만큼 권력을 누렸고 그만큼의 어떤 억압, 여성들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라는 어떤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조금 어떤 부분으로 갔다고 해서 역차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역차별 당하고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성평등이라는 것은 남녀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평등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지. 안희정 지사의 그 수행비서였던 사람, 내가 싫다고 거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생사 여탈권을 그분이 쥐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거절을 하겠어요? 그게 위기 질서가 맞지. 여성 상관이 남자 부하한테 성폭행을 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프로테이저는 굉장히 미미하죠. 남성들이 여성을 바라볼 때 성적 대상화에서 바라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권력자들이 행했던 것들이 지금 터지는 게 미투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공공연하게 얘기하지 못했던 여성들이 성적으로 차별받았던 문제라든지 피해받았던 것들을 솔직하게 내보이면서 사회적으로 그것을 이슈화 만들고 사회가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약자의 어떤 여성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절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만 보더라도 그거는 차별적인 어떤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온전히 드러낸 채 이렇게 미투를 외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억압받는 세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력의 대상이 되는 세상,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저임금으로 내몰리는 세상,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책 결정권에서 배제되는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는 이제 끝내고 싶기 때문입니다.